이번 주간에그는 그동안의 형식과 약간 다르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받아올림 표시 꼭 해야 하는가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학부모로부터 받아올림을 표시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연산을 잘하라고 연산 프로그램을 하나 시켰는데 선생님이 받아올림 표시를 하면 암산에 방해가 되니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선생님의 지도 방식이니 따르기는 하는데 아이에게 자꾸 오답이 생길 때 학부모는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이걸 잘 받아들이고 무리 없이 연습을 해도 걱정인데 오답이 계속 생기니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지요. 학교 교과서에서는 받아올림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이는 그걸 표시할 수 없으니 학교 수학 시간에도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받아올림을 꼭 표시할 것인가? 표시하면 암산에 방해된다고 하니 하지 말 것인가? 무엇이 정답일지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지요? 자, 이럴 땐 교과서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2학년 교과서에서 덧셈, 빼셈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에 두 자리수 더하기 빼기 한 자리수, 두 자리수 더하기 빼기 두 자리수를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지요. 2학년 1학기의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계산이 빠르게 숙달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모형을 10개 모아서 10모형 1개로 바꾸는 교환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모형 1개를 1모형 10개로 바꾸는 교환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계산 과정에서 잊지 않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받아올림이지요. 덧셈에서는 계산식 위에 작게 숫자를 올려 쓰는 것을 받아올림이라고 표현하고 뺄셈에서는 받아내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곱셈에서는 올림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두 수의 덧셈에서 받아올림한 수는 무엇이 될까요? 맞습니다. 반드시 1이 됩니다. 뺄셈에서 받아내리는 수는 무엇이 될까요? 맞습니다. 반드시 10이 됩니다. 그렇다면 곱셈에서 올림한 수는 무엇이 될까요? 곱셈에서 올림한 수는 곱의 10의 자리 수, 바로 그것이 올림한 수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우리 아이들은 왜 자꾸 틀릴까요? 한 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두 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간단한 것을 틀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약해요. 우리 아이는 연습이 부족해요. 우리 아이는 생일이 늦어서 늦대요. 우리 아이는 잘하는데 가끔씩 착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어른들은 왜 늘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서만 찾을까요? 원인은 정말 아이에게만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연산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의 학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학부모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받아올림의 영어 표현은 리그루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고쳐묻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에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받아올림이란 말이 어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이라 우리는 머릿속에 과정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떠올릴 과정이 없죠. 아직 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의 아이들이니까요. 받아올림은
그냥 1을 표시할 뿐입니다. 그건 이미 세로셈이라는 정해진 과정이 전제되어 있어요. 덧셈의 실제 과정보다는 알고리즘에 치우쳐진 표현이죠. 그런데 리그루핑은 덧셈의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쳐서 묶는다는 것은 그 말 자체로 10개를 모아서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연산 연습하는 과정을 볼까요? 우리는 이 정도의 그림을 제시해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유형으로 쭉 연습하는 방식으로 연산 연습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 개념을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일 때는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받아올린 표시를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릿값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문제가 더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것은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의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 반복으로 계속 연습한 경우에 불거지는 문제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듯이 1 모형을 모아서 11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을 1의 자리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1 모형 10개를 우리는 모아서 10 모형 1개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받아올림을 표시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바꾼 10 모형과 원래 더해야 할 10 모형들을 모두 합해주면 그것이 바로 10의 자리의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 뺄셈 학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두 자릿수끼리의 덧셈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 오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 세 자릿수끼리의 덧셈을 할 때에도 100의 자리, 10의 자리 번갈아 가면서 오답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두 자릿수 덧셈과 뺄셈부터라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연산 연습을 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받아올린 표시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연산의 과정을 진실로 이해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이죠. 암산 능력도 중요하겠죠.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모두 풀어야 되는 현실에서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이유, 그 이유는 단지 연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연산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2장 이상의 연산을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교구를 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바둑돌, 사탕을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직접 구슬을 갖다가 놓으면서 아이가 직접 바둑돌을 갖다가 놓고 바둑돌을 꺼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장 이상의 연산을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시간이 아까우실까요? 그 시간 정도는 아이에게 할애해 줘야 아이도 받아올림이 1의 자리에서 모인 10개를 10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과정으로 공부한 친구라야 계산 과정 중 내가 받아올림한 것을 쓰든 쓰지 않든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스스로 숙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말이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에 대한 이해, 수감각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반복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채로 하는 반복 훈련은 아이의 수학력을 반감시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연산학습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아이의 수학학습 전반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고력 연산 에그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